자, 47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에 있다가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자유낙하하는 운동입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은 연직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등 가속도 운동,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렇죠.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중력만 작용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네,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그림과 같이 물체를 가만히 놓았는데 얘가 자유낙하하여 운동하였다. 낙하하기 시작한 뒤 3초 후에 속력을 구하시오. 자, 속력은 1초당 얼마씩 증가하냐면 자유낙하할 때 9.8m/s씩 증가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만큼, 자, 1초 분에 증가하는 속력의 비율, 요거를 9.8m/s 제곱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지구에서는 질량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 0초일 땐 당연히 속력이 0일 것이고요. 1초일 때는 9.8이 증가해서 9.8, 그 다음에 또 9.8이 증가하면 19.6, 또 9.8이 증가하면 29.4가 됩니다. 그러니까 낙하하기 시작한 뒤 3초가 되면 속력은 29.4m/s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73번에 보면은 그림은 질량이 각각 2kg, 4kg인 것이고 높이가 h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면으로부터 h, 같은 높이에 있는 두 물체가 질량은 다르지만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자, 왜냐? 얘가 중력 가속도 9.8이라는 속력 변화량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다. 맞고요. 자,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에서 어떻게 구하죠?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이제 무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지구에서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의 중력 값을 뭐라고 한다? 네, 무게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다. 맞고요. 질량이 클수록 바닥에 빨리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량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높이가 똑같다면 얘는 동시에 도달을 합니다. 자, 떨어지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그렇습니다. 가속도는 얼마로 일정하다? 네, 9.8로 일정하다. 가속도는 일정하고 중력은 질량이 영향을 받는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474번에 자유낙하하는 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공의 속력은 일정하게 네, 증가하고 있고요. 얼마씩 증가하냐면 1초당 네, 9.8씩 m/s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라고 했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일단은 공기 저항이 없다는 말은 없는데 일단은 좀 이건 킵을 하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19.6이 아니라 얼마다? 9.8이다.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네, 증가하는데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공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네, 중력 내려올 때 질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알짜힘의 크기, 중력의 크기는 일정한 게 되겠죠. 그리고 공의 질량이 클수록 사이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사이 간격은 공 사이의 간격 자체가 속력 변화량이기 때문에 여기가 속력 변화량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6번하고 3번 해주시면 되고요. 작용한 힘은 중력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떨어질 적에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그다음에 공기 저항은 지금 똑같은 크기, 얘가 좀 내려오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공기 저항은 무시한 상태입니다. 일단라는 가정하에 아래쪽으로 힘은 중력만 받는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하고 6번. 자,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H인 곳에 질량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5초 후에 지면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여기 나와 있고요. 얘가 g 값이 됩니다. 10. 그죠? 중력 가속도 나왔고. 자, 그러면은 이 떨어진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공식이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속력은 여기 떨어질 때 속력은 gt입니다. 지금 여기 시간이 여기 나와 있죠. 시간이 5초라고 나왔기 때문에 h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 25 해서 125가 계산하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물체의 질량 2m이 되면 가속도가 2배가 되냐?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가 없습니다. 질량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니까 2배가 될 수가 없고요. 2초부터 4초일 때까지 물체 이동 거리는 얘가 2초까지 온 거리를 4초까지 간 거리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2초부터 4초까지 물체 이동 거리는 자,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4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10 4초까지니까 16. 여기서 2분의 1 10 곱하기 2의 2승 4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5가 되니까 80에서 20을 빼서 60m가 나온다는 거 바로 확인이 되시죠. 그쵸? 그래서 이게 맞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475번 같은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5초니까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1, 2, 3, 4, 5초가 지난 상황이고요. 여기가 1초일 때의 속력,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이 간격이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속력이 여기 속력 시간 그래프고요. 자유낙하 할 때. 자, 1초일 때 속력은 9.8, 2초일 때 속력은 19.6, 그 다음에 3초일 때 속력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4초일 때는 30, 얼마예요? 9.2가 되고요. 자, 5초일 때 속력은 49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자, 이렇게 해서 요 점을 연결하면 쭉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에 다 요 점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다 만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4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고 4초까지 2초 때부터 4초까지 이동 거리는 여기 4초까지 이동 거리에서 2초까지 이동 거리를 빼니까 실제로는 요 거리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면적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각형의 면적 자, 19.6 곱하기 여기가 이제 2초죠. 2조. 그죠? 여기 삼각형의 면적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9.6이니까 그죠? 더하기 여기가 지금 잘못 썼구나.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놨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간단하게 10, 20, 30, 40, 50 속도를 지금 이렇게 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면적은 더 간단하게 계산되죠. 20 곱하기 여기 2니까 여기가 40이 되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어떻게 해준다? 삼각형 면적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0이니까 40인데 절반이 20이죠. 40의 절반이니까 20이니까 60m.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는 왼쪽 방법이고요. 요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이해를 해서 요 면적을 가지고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6번에 지면으로부터 45m인 곳에서 이제 질량이 3kg인 공인형이 매달려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해라 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니까 mg로 구하면 되겠죠. mg. 자, 근데 지금 얘가 3kg이니까 3kg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10이잖아요. 그럼 얘는 30N 만큼의 중력을 나타낸다 라는 거고, 자, 실을 끊었을 때 얘가 지면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냐 그랬으니까 얘는 높이에서 구하면 됩니다. 자, h는 2분의 1 gt 제곱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45는 2분의 1 10 그 다음에 여기 t 제곱 시간. 그럼 여기가 5니까 얼마가 돼요? 9죠.
그러면 t는 몇 초다? 네, 3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76번도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47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과나무에 달려 정지해 있는 사과 A와 떨어지고 있는 사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질량은 같다. 이런 거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A와 B의 중력은 같은 거고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은 만약에 질량을 m이라고 하면 A도 중력을 mg만큼 받고 있는 거고 B도 mg만큼 받고 있는 거라서 중력이 0이 아니죠. 그죠? 자,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모든 물체가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몇 초 속력이 9.8m/s씩 빨라진다. 네, 맞습니다. 빨라진다가 속력이 증가한다랑 같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맞죠? 왜? 질량이 같기 때문에. 질량이 동일하면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만 곱하면 되니까 네, 같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478번에 보면 가벼운 깃털과 무거운 쇠구슬이 진공 중에서 자유낙하하는 모습이다. 근데 진공이니까요. 진공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어요. 자, 공기 저항이 만약에 생기면 공기랑 닿는 단면적에 의해서만 방해를 받습니다. 단면적이 클수록 내려오는데 방해를 받기 때문에 네, 느려지는 것, 늦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 저항이 만약 없다 그러면 이런 단면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질량이 아무리 많이 차이가 나도 동시에 떨어집니다. 지금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쵸? 높이가 동일하면 동시에 떨어진다.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동시에 도달하는 거고요. 속력 증가하는 정도가 가속도라고 했잖아요. 중력 가속도. 네, 요것도 같습니다. 자, 네,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르죠. 왜냐면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벼운 깃털과 쇠구슬이 무겁다고 했기 때문에 중력 자체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낙하거리 똑같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같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힘을 일정하게 받으면 그 방향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네, 증가하는 겁니다. 힘을 일정하게 받으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이것이 곧 뭐다? 가속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듯이 힘하고 가속도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보이시죠?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내내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479번에 보면은 가는 공기 중에서 나는 네, 진공에서 얘가 공기 중이고 진공에서 그러면 이 깃털이 늦게 떨어지는 거는 가벼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얘가 늦게 떨어지는 거는 뭐 때문이다? 단면적 때문입니다. 자, 깃털이 질량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방해하는 힘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얘는 진공 중이니까 공기 저항이 없죠. 단면적하고 관계가 없고 질량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진공에서는 단면적도 상관없고요. 질량도 상관없고요. 오로지 얘가 떨어지는 높이만 똑같으면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높이가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가에서 볼게요.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공기 저항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부력을 생성한다라는 거죠. 자, 나에서 쇠구슬과 깃털의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물체는 질량, 크기, 모양에 관계없이 네, 같은 가속도로 네, 운동을 하는 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 485를 보면은 자, 같은 높이입니다. H인 곳에서 질량 다 다른데 아무 관계 없다 그랬죠. 이게 속력 변화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은 뭐에 비해? 중력에 비만 1대 2대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속력 변화의 비는 항상 같기 때문에 1대 1대 1 해주시면 되고 이와 같이 생각한 까닭은 네, 중력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81번에 원통 모양의 물체 ABC가 있고요. 질량과 단면적이 있습니다. 자, 질량하고 단면적이 있는데 질량은 뭐랑만 관계가 있냐면 중력하고만 관계가 있고 단면적은 방해를 받는 공기 저항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자, 이 둘 중 어느 것도 가속도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자,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단면적을 무시한다,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A와 B는 동시에 떨어진다. 네. 지금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라는 말이 있죠. 동일한 높이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자, 이런 질량 단면적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A와 B는 동시에 떨어지는 게 맞고요. 공기 저항을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면적이 큰 애가 늦게 떨어지는 거죠. B가 C보다 먼저가 아니라 단면적이 클수록 늦게 떨어집니다. 늦게. 그래서 이거를 늦게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자, 중력의 크기는 뭐랑 비례한다? 질량하고만 비례한다. 중력은 질량하고만 비례한다. 그러니까 B가 A의 2배이다. 맞죠? 2kg, 1kg이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다음에 48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가만히 놓은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지금 시간은 0.1초 간격이에요. 0.1초 간격이고요. 위치는 5cm 간격이고 5cm, 15cm, 25cm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5cm는 0.05m인데 시간으로 나눈 값이 요 속력이 되는 거죠. 여기는 자 15cm니까 0.15m입니다. 0.15를 0.1로 나누니까 여기가 1.5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0.25를 0.1로 나누니까 2.5가 되는 거고 여기는 35cm 0.35를 0.1로 나누니까 3.5가 되는 겁니다. 자, 평균 속도를 구했고요. 평균 속도는 다른 말로 구간 속도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속력의 변화량이 중요하다 그랬죠. 속력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가 1, 여기도 1, 다 1입니다. 그러면 속력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A, 가속도가 되니까 A는 0.1분의 1 해가지고 1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단위는 미터/세컨드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 게 맞죠? 속도가 일정하게 일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구간별 평균 속도는 가가 2, 나가 4.5다 라고 했습니다. 가가 1.5, 여기가 얼마예요? 나가 2.5 이렇게 하니까 틀렸고 자,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10m/s 제곱으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답은 3번 해주시면 됩니다.